자, 자료 다 받으셨나요?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경찰학원에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를 공부하게 될 이솔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시간이라서 이제 제 수업에 관련된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것도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혹시 경찰 영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 시작하시는 거. 저건 처음이에요 하시는 분들. 몇 명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6개월 이상 공부했어요. 손 한번 들어볼게요. 6개월 이상 공부했어요. 별로 안 되네요. 그럼 1년 넘었어요. 1년 넘었어요.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한 기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질문 드린 거고요. 아마 경찰 영어를 처음 시작하실 때는 경찰 영어 좀 그래도 쉽대 라는 얘기를 듣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시험을 딱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뭐야, 결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 성적이 오르긴 올라요. 그래서 한 꽈락의 점수에서 60점 이 정도까지 올랐는데 이제 그 후가 문제가 되는 거겠죠. 60점에서 80점 이렇게 합격의 선까지 올라가는 점수까지 올라가는 게 또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쉽게 올라간다 하다가 갑자기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뭔지 잘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경찰 영어라는 게 쉽다라고는 했지만 그 어느 선부터 점수가 잘 안 올라가는 그 이유는 경찰 영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기본적인 영어 있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 그런 것에 대한 거 플러스 거기다가 경찰 영어에선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 영어에 나오는 부분들과 그리고 출제자들이 이렇게 바꿔서 낸다라는 것까지 공부를 해주셔야 그래야 이제 거기서부터 점수를 조금 더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2017년 경찰 2차 영어 시험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손 한번 들어볼게요. 시험 보신 분. 꽤나 있네요. 어땠어요, 시험? 시험 어땠어요, 여기 학생? 어려웠어요. 그죠, 어려웠죠, 당연히. 또 어땠어요? 네. 안 봤어요?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나요? 어떤 점이? 어휘, 문법, 생활영어,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요? 독해, 어휘가 어려웠어요. 자,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17년 2차 경찰 영어에서는 어떤 점들이 특징이 있었냐면 문법 문항수가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에서도 문법의 중요성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 1차에서는 3문항이 나왔었는데 2차에서는 5문항이 나왔고요. 그리고 경찰 영어에서는 원래 문법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 자체가 빈칸 아니면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문법 유형 여러분들 아시죠? 뭐 나오는지. 빈칸 뚫어놓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 혹은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선택 유형 문제가 원래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출제되냐면 밑줄 문법이라고 1, 2, 3, 4번을 주고 문장 안에 밑줄을 다 그어놓고 나오는 게 2문항이나 출제가 됐어요. 이 문제 유형이 경찰 영어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어려운 유형에 속하는데 이게 2문항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좀 문법이 까다로웠다라고 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빈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하나, 2개가 뚫려 있다. 그럼 2가지 포인트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때요? 4가지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섞어놔서 어려웠다라고 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자, 문법은 이랬고요. 어휘 문항수는 오히려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수거가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얘가 녹아서 생활영어에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1차에서는 무려 6문항이나 출제가 됐었는데요. 2차에서는 4문항 정도가 나왔고, 사실 이제 어휘가 좀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제 교재 안에 있던 어휘에서 다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교재 안에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할 기본적인 단어 2,500개와 거기에 동의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경찰어휘 400개, 수거 한 200개 정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 3,000개가 조금 넘는 단어들인데 그 안에서 대부분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안 나오면 어차피 다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 외워주세요라고 매번 과제가 나갈 거예요. 어휘 파트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외워오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어휘에서. 자, 세 번째. 생활영어는 1차와 똑같이 어색한 대화를 꼽는 그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어요. 어색한 대화 유형 아시죠? 1, 2, 3, 4번을 주고 각각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 이상한 대화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출제가 됐고 수거가 아까 여기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죠? 수거가 여기로 들어가서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보시면 독해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독해 파트에서 반절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굉장히 이거 어떻게 점수 올려야 할까 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경찰 영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대입파악 유형이야. 대입파악이 뭔지 아시죠?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목적 이런 거에 관련된 문항이 50% 이상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일치, 뭐 연결어, 문장삽입, 빈칸에서 이제 나머지 50%가 나왔어요. 경찰 영어에서 독해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3대 유형은 이거예요. 대입파악 일단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일치, 그리고 세 번째 빈칸.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또 나중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좀 특이했던 점이 선택지가 영어로 출제된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문장 구조가 복잡한 지문들이 많이 나와서 평상시에 구문 독해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아마 대략적인 뜻은 알지만 정확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출문제를 보고 계획을 잘 짜셔야 돼요. 내가 문법은 기출 중심으로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어휘, 기본 어휘에다가 주어진 자료들 해서 3,000개 아까 그 정도 정확하게 외워야겠구나. 생활영어 대화 중심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 상황별로 그리고 수거까지. 그리고 독해는 아까 말했던 3대 유형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구문 독해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기가 계획을 스스로 사실은 세우셨어야 돼요. 자, 안 돼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나왔던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단어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단어들을 한 번씩 쭉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런 단어들은 우리 기본 어휘에서 전부 나와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안에 있으니까 이건 같이 나중에 외우도록 하고요. 자, 문법도 한번 보실래요? 문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빈칸 문제와 그리고 밑줄 유형이 2개가 나왔다라고 했고요. 영작 문제가 요즘에 계속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문법 공부를 할 때 이제 2가지로 좀 나눠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문법 시험에 나오는 문법들은 정해져 있어요. 특히 경찰 영어에선 나온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법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전부 별표 치세요, 기출 적어두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문법들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독해를 하기 위해서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문법 뭐 이렇게 그냥 한 3, 4문제 이거 맞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독해가 50%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서 나머지는 그러면 뭐냐면 해석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법은 2가지, 시험에 나오는 문법과 독해 중심의 문법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 이건 해석에 조심하세요. 이건 시험에 나오는 문법입니다. 그렇게 수업 시간에 제가 분류를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건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이거는 뭐 우리 경찰 영어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 전부 나왔고요. 이 비투용법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잘 나오는 것들이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특히 도치 같은 경우는 1차에서도 출제가 됐었는데 2차에서 또 출제가 됐어요. 이런 것들 아주 빈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지에서, 주제에서 이렇게 5문제나 출제됐다라는 거 다시 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 다시 한 번만 보세요. 경찰 영어 문법의 유형은 빈칸 문법,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2개 중에 올바른 거 고르는 선택형. 자, 그리고 밑줄 문법, 아까 2개 출제됐다라고 했던 거, 그리고 나머지 4번째가 이제 영작 문제, 한 문제씩 출제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몇 번일까요? 몇 번일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몇 번? 4번. 3번, 4번을 가장 어려워요. 1, 2번은 대부분 쉽게 풀어내요. 근데 3, 4번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3번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4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4번은 어떨까요? 자, 4번 영작 문제 같은 경우는 한국말이 하나 주어지고 영어가 4개 나오는 경우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영작 문제가 어떻게도 출제될 수 있냐면 1, 2, 3, 4번에 각각 다른 한국말이 나와요. 그리고 각각 다른 문장이 나와요. 그럼 포인트가 몇 개일까요? 알 수 없어요. 한 문장에 포인트가 3, 4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 가장 어렵다라고 수험생들 분들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어려운 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할 거예요. 1, 2, 3번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특히 1, 2번 그리고 3번 조금 어렵고 4번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저거를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눈으로 보고 이렇게 복습하고 해가지고서는 안 돼요. 영작 문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진짜 자기가 손으로 영작도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 문장만 보고서 그 안에서 내가 포인트를 뽑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계속 할 거예요. 문장 보면서 여기 안에서 포인트가 뭘까? 아,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관계대명사가 왜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내는 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빈출됐던 문법들을 한번 보세요. 삼형식에서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 이거 혹시 기억나는 거 하나만이라도 있나요?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제일 많이 나온 단어. 모르겠어요? enjoy, 그렇죠. enjoy, ing, enjoy, ing. 이건 경찰령을 준비하는 사람 중에서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거 맨날 나오는 거. 자, 그리고 사역동사 3개. 뭐 있어요? make, have, let. 그거의 목적격 보호자리, 시험에 항상 나오는 거. 접속사냐 전치사냐,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 시제를 묻는 거. 수일치, 주어 동사 수일치. 태, 능동태냐 수동태냐. 가정법, 그리고 관계대명사까지. 이런 것들이 빈출 문법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경찰 영어는 특히 기출을 참고로 자주 또 내기 때문에 그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다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거기다가 응용력만 조금만 기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경찰 영어의 문법은 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반에서 어떤 것을 공부할 거냐라는 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막 교재도 바뀌고 선생님도 바뀌고 해가지고 막 이제 어떻게 하지? 나 잘 공부해온 것 같은데 혹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봐야겠다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건데 자, 이 수업에서는 어떤 내용 공부할 건지 볼게요. 첫 번째, 시험에 나오는 문법 제가 정리를 쭉 다 해드릴 거예요. 이 기본반 안에서. 그래서 기본반의 문법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이게 문법을 위한 문법 수업은 아니에요. 독해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법을 위한 거 플러스 여러분들 구문 독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독해의 기본이 되는 문법들을 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받으신 자료 중에서 이거 한번 보실래요? 구문 독해 과제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저는 숙제를 많이 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단어 암기할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간단한 과제인데요. 이건 매주 나갈 거예요. 자, 이거 잠깐 뒤쪽을 보시면 딱 3페이지만 해오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딱 3페이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그냥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요. 매일 뭐 이틀에 한 번꼴로라도 해서 영어는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내가 시간표를 짜잖아요. 뭐 형법은 무슨 날, 뭐 경찰학 무슨 날 이렇게 짜실 건데 영어는 매일 들어가게 짜주셔야 돼요. 제발 부탁드려요. 영어는 꼭 항상 매일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이 구문 독해 과제는 뭐냐면 제가 쭉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독해반을 듣고 하는데 다리가 없어요. 문법을 다 공부하거든요. 공부하고 그리고 유형별 독해로 넘어가요. 근데 독해를 하고 있는 거 보면 한 문장을 제대로 해석을 못해요. 전반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근데 한 문장 제대로 해석해봐. 그러면 제대로 해석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성적이 다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장 구조가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문장 한 문장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구문 독해예요. 그래서 구문 독해 과정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유형별 독해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배운 문법을 독해에 적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전부 다 거들 거예요. 이거 숙제를 내서 다 거들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 앞에, 여기 맨 처음에 오셔서 어휘 시험을 보실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어휘 시험 보고 이제 데일리 테스트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그때 이거를 다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이름 써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거는 한 번씩 쭉 볼 거예요. 다 전부 확인을 해서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제가 파악을 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전부 걷어서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잘한 사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간 정도면 세모, 그리고 상담 필요하면 상담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오셔야 돼요. 왜냐면 그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게 안 채워지면 여러분은 아무리 수업을 들어봤자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자기 혼자서 공부하면 절대 몰라요. 제가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보고서 이 학생은 정말 여기 부분만 고치면 확 올라가겠다라는 걸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잘 해오시면 돼요. 숙제를.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몇 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잠깐 보실래요? 구문 독해를 하실 때는 첫 번째로 주어 동사를 전부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SV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문 독해라는 건 순서대로 우리가 번역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독직해로 하세요. 주어는 뭐이다 이렇게 바로바로 직독직해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수식어구들 있죠. 영어에서는 수식하는 말들이 막 엄청 길게 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런 건 다 가로로 묶어버리세요. 아직 하는 방법 모르면 그냥 대충 일단 해보세요. 해보시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거기 나와 있는 예시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이걸 하다가 저 어휘를 너무 모르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럼 찾아보세요. 찾아서 직접 하시고요. 그리고 이 숙제는 절대 빈칸으로 내시면 안 돼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해보세요. 무조건 해보세요. 그래서 전부 다 채워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이게 제가 드리는 과제들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아요. 학생들한테. 굉장히 핫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 잠깐 이거 끊었다가요. 그러면 학생들이 더해요 이럴 정도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직접 해보면서 독해가 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기본적인 문법을 배웠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력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저 문법 수업 다 들었는데 문제만 보면 안 풀려요. 이거예요. 그죠? 그 이유는 당연히 뭐겠어요?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문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수업을 듣고 나서 그 후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업 듣는 건 이해하는 건 쉬워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누구나 다 이해할 수는 있을 건데 그 후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를 풀기 전에 그 중간 과정이 있어요. 내 걸로 만드는 과정.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문제를 바로 풀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법 수업을 듣고 나서는 집에 가서 문법 노트를 하나씩 만드세요. 문법 공책 같은 걸 만드시고 거기다가 오늘 주요 포인트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복습은 다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책을 보고 그냥 이건 이거야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건 복습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복습하실 때는 가리고 암기해보고 손으로도 써보고 이게 다 같이 돼야 돼요. 그게 복습인 거예요. 알겠죠?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시 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눈으로 봐서는 머릿속에 쏙쏙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오지가 않아요.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시 꺼낸 다음에. 아시겠죠? 그래야 시험장에서 진짜 그게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입안에서는 지금 여기 교재 잠깐 이렇게 펴보실까요? 그 1권이라고 문법 독해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잠깐 펴보세요. 그 책의 구성을 보시면 앞에는 전부 이론이에요. 이론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넘겨보시면 뭐 예를 들어 36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리뷰 테스트가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영장 문제랑 똑같은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말 제대로 이렇게 옮겨져 있는지 이 중에서 틀린 거 찾아내는 거. 이걸로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넘겨보시면 뒤로 쭉 넘기면 44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 기출 예상 테스트 들어있죠?
여기는 실질적인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반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기출문제까지 풀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릴 거고 그렇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론에서 기출까지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필수 어휘 암기. 이건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 숙제예요. 이게 집에서 해오셔야 될 거. 자, 기초 어휘가 800개가 있어요. 저건 아주 기초적인 거. 이제 초등학교 수준, 이 정도. 그 다음 중학교 뭐 1학년 정도까지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어휘가 2,500개가 있어요. 근데 얘는 동의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0개씩 외우세요 하면은 400개가 될 수도 있고 500개가 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좀 힘들어요. 얘 공부하기가. 근데 왜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어휘 어떻게 나와요? 동의어 아니면 빈칸으로 나오잖아요. 동의어 안 해오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진짜. 그죠? 우리가 단어 다 외웠는데 아는 단어 나왔어. 밑에 보기에서 몰라. 그럼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공부를 하실 때 동의어를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빈칸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실질적으로 독해예요. 아주 짧은 독해. 그래서 항상 예문도 같이 보시면서 외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휘를 암기하실 때는 예문 같이 보시고 동의어 같이 암기하시는 거, 그것이 중요하고요. 이 받으신 자료 중에서 제 오리엔테이션 자료 있죠? 이거 프린트도 컬러로 뽑았어요. 멋있는데요. 자, 이거 넘겨보세요. 어디 보냐면 커리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6페이지 11월 개강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과제가 그리고 진도표가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오늘은 가서 집에 가서 구문독해 이거 3장 있죠. 이거 해오시고 기초어휘 1부터 400까지 암기를 하는데, 이 기초어휘는 뭐냐면 이 책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 교재 안에 들어있고요. 이 3초어휘 끝장 이거 있죠. 여기 이거 해오시는 거예요. 여기 안에 1번부터 400번까지 외우시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이거 잠깐 보실래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있어요? 지금 교재? 없어요? 하나만 갖고 왔어요. 없어도 돼요. 지금 잠깐만 여기만 보면 돼요. 그 앞에 보시면 기본 동사가 있어요. 그게 300개 들어있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1번이죠. 기본 명사. 이거 100개까지. 이렇게 해서 400개. 아시겠죠? 기본 동사 300,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명사 100개에서 400개. 이거 뜯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어가 되게 쉬운 단어인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하루에 몇 개씩 외워요? 지금 단어 하루 몇 개씩 외워요? 저기 전에 있던 거. 네. 데이 맞춰서. 데이가 몇 개씩 있어요? 안 세봤어요? 한 100개 돼요? 하루에? 안 돼요? 100개 안 돼요? 제가 권장드리는 단어 개수는 사실은 100개이거든요. 근데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본인의 능력에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잘 외우는 친구들은 100개를 쉽게 외우겠지만 좀 안 외워봤어요 하는 친구들한테는 100개가 절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50개 이상은 암기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매일매일 암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휘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스터디 하나요? 영어 어휘 스터디 해요? 안 해요? 친구들끼리 좀 맞춰서 조를 짜서 영어 같은 경우는 어휘는 시험을 매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구성원을 좀 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의지가 좀 부족하면 계속 암기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같이 친구들이랑 모여서 이런 어떤 원인, 동기부여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같이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뭐 예를 들어 오늘 1부터 50까지를 외웠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에는 51부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1부터예요. 다시 1부터 100까지예요. 중복되게 암기를 하세요. 무조건. 알겠죠? 왜냐면 1부터 50하고 51부터 100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날 다 까먹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중복되게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휘는 몇 번 돌아갈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건 진행을 하게 될 거니까 해주시면 되고, 이 필수어휘 암기가 다 끝나면 또 우리가 해야 될 경찰어휘랑 수거가 있어요. 그거는 뒤에 심화반에서 나갈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기본반을 진행을 하고 이제 뒤에 오후에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가 심화반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심화반은 6주 과정이고요. 우리가 기본반에서 문법을 어느 정도 배웠다라면 이제 심화반에서는 독해를 유형별로 풀어보는 걸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6주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이 경찰 영어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경찰에 관련된 지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지문들이 이 교재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시중에서 그냥 문제집에는 경찰에 관련된 지문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수화된 교재로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경찰에 관련된 지문들은 그렇게 공부하시고, 경찰 어휘는 어차피 나오는 거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4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이 하겠지만 처음에는 별로 많지 않은 양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휘는 심화반에서는 경찰어휘 400개랑 수거 200개, 요거를 6주 동안 암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본반, 심화반 다 같이 들으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요거는 그래서 그 양을 좀 줄였어요. 더 적게 외우실 수 있게.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요거 아까 오리엔테이션 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100개씩만 하시면 돼요. 100개씩. 첫날부터 우리 죽이려나 봐 약간 이런 표정인데 할 수 있죠.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리는, 저 이제 좀 공부하다 보면 저한테 나중에 막 악마예요 이럴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악마가 될 수밖에.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영어도 한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거 놓치면 얼마나 아까워, 이렇게 쉬운 걸. 그래서 이거는 저랑 그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독해 끝나고 나서 상황별로 핵심 그런 잘 나오는 표현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심화반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들이에요. 근데 심화반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난 문법 듣고 독해를 그냥 혼자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왜냐하면 독해가 50%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생활영어도 한 두 문항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엄청난 양이에요. 60%가 넘어가는 양이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고요. 자, 그 다음 심화반이 끝나면 이제 시험에 조금씩 더 가까워져 오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문풀반이 6주 동안 있을 거고요. 이건 이제 빈출 유형별로 해가지고 아까 잘 나오는 그 유형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배운 것들에 대해서 응용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질 거예요. 그 다음이 동형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는 아시죠? 딱 실질적으로 진짜 시간 딱 주고 몇 분 동안 풀어요, 여러분들? 영어만 20분 정도, 그죠? 영어 100분 풀면 큰일 나죠? 영어 20분 정도 푸셔야 되고, 20분 안에 다 풀 수 있나요? 풀 수 없죠. 풀 수 있으면 여기 없겠죠, 지금. 20분 안에 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연습을 하는 거고요. 저는 대략적으로 마킹하는 시간까지 해서 한 25분 정도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푸는 연습을 계속 하실 거고,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시간 정해놓고 푸는 걸 먼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다면 한 문제당 뭐 몇 분 안에 푼다, 이렇게 몇 분까지는 1분 안에 푼다, 이걸 연습을 하시고, 이제 여기서 통으로 20문제 했을 때 내가 20분 안에 풀 수 있다, 이거를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시험 다 풀고 점수를 다 줘요. 그리고 점수를 쫙 걷어요. 그래서 공개. 근데 익명으로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없이 그냥 쭉 공개해서 내가 몇 등인지 이 반에서 그거 알아볼 수 있게. 그래야 우리 나 오늘 몇 등 했네 이렇게 알 수 있고 더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반인데요. 이거는 진짜 제가 강추하는 수업이에요. 이건 꼭 들으세요. 왜냐면 준비를 별로 안 한 학생들도 이거 딱 듣고 나면 대략적으로 잡혀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기출 6개년치를 전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거기 나왔던 내용들을. 근데 거기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마지막에 정리를 잘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여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해야지, 이제 정리 안 되어 있는데 이것만 들으시면은 저는 점수 보장 못 해요. 알겠죠?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